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인 회계 원리의 시작입니다. 자, 교재 10페이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 자, 이제 본격적인 회계 용어가 시작이 돼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처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할수록 이제 용어를 빨리 익혀야 됩니다. 지금부터 용어를 보고 제가 반복할 때는 눈치껏 따라 하시고 갑니다. 1번에 기업의 재무상태예요. 재무상태가 뭐지? 뭐 잠시 후에 나옵니다. 재무상태는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자산 어쩌고 저쩌고인데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하는 동안에 평생을 해야 될 용어들이 크게 나누면 한 5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자산,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막 나와요. 어쨌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런 건데 다시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수백 수천 번씩 써야 될 용어들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이런 단어와 또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쓸 거 없어요. 쓰지 마세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크게 이 5가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용어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중에 들어본 말도 분명히 있을걸요. 회계 안 배웠어도 아니면 그냥 보면 알 것 같은데 이런 거 그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요 자산, 부채, 자본 요거를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이제 자산부터 합시다. 자산, 어셋, 미래 에셋, 특정 회사인가? 몰라, 에셋.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에셋, 어셋. 그래서 약자로 A라고 쓰면 앞으로 우리끼리는 자산으로 읽으세요. 워낙에 자산이라는 말은 매 시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100시간을 해도 매 시간 우리 회계는 하여튼 100시간, 1000시간 해도 그냥 매 시간마다 자산은 나옵니다. 그 자산이 뭐냐? 자, 전제.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는 항상 우리는 기업이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회사, 우리 회사, 여러분과 제가 회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든 제 회사, 우리 회사, 기업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재화와 채권, 재화가 뭐지? 여기 재화가 뭐죠? 재화할 때 화는 화폐, 돈입니다. 돈, 화폐, 돈이고요. 재는 재물, 재산. 한자를 알면 그만큼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재물, 재산. 잘 안 보이죠? 넘어가요. 재물, 재산 이런 뜻이에요. 화는 뭐라고요? 돈. 돈이 최고잖아요. 돈, 현금. 앞으로 회계에서는 현금 많이 나옵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죠? 젊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죠? 나이 먹어보니까 더 그렇죠. 더 그래요. 그죠? 죽을 때까지. 예. 벼락을 치려면 돈벼락을 쳐라. 그죠? 넘어가요. 어쨌든 돈,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현금이나, 그 다음에 재물, 재화할 때 화가 화폐 돈이랬죠? 재는 상품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런 물건, 상품 등의 물건. 그리고 여기 상품도 썼지만 건물, 차량, 비품 들어보셨죠? 비품, 사무실에 쓰는 책상, 의자, 가구, 테이블, 원탁 테이블, 회의실의 테이블, 아니면 냉장고, 아니면 여기서는 이게 빔으로 쓰는데 회사에서도 빔으로 많이 하죠. 여러분 PPT, 여러분 그것도 기본 기능이죠. 취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전산회계입니다. 이 전산회계, 전산세무도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상식, 즉 우리가 나이 성인이 되면 어쨌든 경제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경제생활을 해야죠. 안 하신다고요? 좋겠다.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참 좋죠. 그죠? 나 일 안 해도 하루에 돈 1000만 원씩 생겨. 너무했나? 한 달에. 몰라요. 어쨌든 경제생활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경제생활을 하려면 회계는 상식입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든 상식입니다. 상식 쌓는 거예요.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상식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상식이지만 특정 분야에서 다뤄지는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마냥 쉽지는 않아요. 재밌게 한번 상식 한번 쌓아봅시다.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런 비품이 책상, 의자, 컴퓨터 아니면 빔 프로젝트 이런 여기서는 지금 이 촬영실에 있는 이런 칠판 이런 것들이 다 비품입니다. 비품 이거 말고도 여러분 집집마다 다 있는 토지라든가 또 집집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항공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재물 재산이죠.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건물, 너무 흔해 빠진 거죠. 토지,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차량, 그리고 비품, 항공기 이런 것들이 다 재화입니다. 돈이나 이런 것들은 팔면 돈 생겨요, 안 생겨요? 팔면 돈 생기죠. 그러니까 돈이 될 물건이죠. 재화라는 건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들입니다. 그걸 합쳐서 한자로 재화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건 채권. 채권은 또 뭐죠? 채권이 뭘까요? 받을 거, 갚을 거. 받을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요즘 한자에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자를 싫어하는 사람들, 한글 씁시다, 한자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한자를 모르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와서 한자 공부하라고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천자문이라도 다시 해야죠. 사실 한자 모르면 우리 회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학문에 다 한자어가 있어요. 우리 문화권 자체가 한자 문화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너 참 어이없다 그러잖아. 맨날 어이없대. 자기가 무슨 임금이야? 어이가 없게?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이가 없다. 이거 자기가 임금이 부르는 임금 옆에 있는 의사가 어이라는 게요. 뭔 소리 하는 게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이런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되게 많아요. 어쨌든 채권은 받아야 될 권리, 받을 돈입니다. 미래에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을 거. 자세한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값. 받으러 이거 뭔지 모르죠. 안 배운 사람 좀 이따 하고. 대여 이건 알죠. 대여 빌려준 돈 받아야 되잖아요. 미수금 나중에 받을 돈, 아직 못 받은 돈 이런 것들이 다 채권입니다. 다시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재화란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 채권 받을 거. 지금 저 혼자 떠든 거예요? 가만히 계시죠? 그럼 안 돼요. 말로 해야 돼요. 중얼중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 거가 됩니다. 기억하셔요.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재산. 야, 니네 집 재산이 얼마냐? 라고 안 물어보나? 그래도 궁금은 하죠. 저 사람 재산이 많대? 이런 거, 그죠? 있잖아요. 저 사람 재산 많아? 저 집 재산 많나? 저 회사 재산이 얼마인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라는 말이나 거의 흡사하죠.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좀 구체적으로는 재화뿐만 아니라 채권도 들어간다는 거죠. 채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산 뜻이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재산이나 지금부터 우리가 회계에서 쓰는 자산이라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화와 채권, 돈이나 물건, 그리고 채권 받을 거, 이거를 회계에서 뭐라고 한다? 자산. 또 가만히 있네.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또 강의할 때도 솔직히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라면 저도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공부하러 왔죠. 공부하는 시간이죠. 분명한 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할수록 효과는 훨씬 높아지고 하라는 거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는 뒤처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으세요?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걸음마 뛰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공부가 처음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수십 년 만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대답하고 하라는 거 하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오늘은 이것도 이제 외우긴 외워야죠. 자산이 뭐냐 뜻은 알아야지. 근데 외우라는 건 외우고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서 합격 다 하고 나갑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 끝까지 대답 안 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못 가죠. 어쨌든 재화와 채권. 자 이제 막 넘어가네. 다시 여기로 옵니다. 자 이제 아까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산에 속하는 용어들을 합시다. 지금 뭔 소리냐? 이제 우리끼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목록을 만든다. 목록표, 리스트를 뽑는다라고 생각합시다.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금액이 200원 하는 건 좀 거시기 하니까 그래 최소한 10,000단위 합시다. 최소한 10,000원 이상의 값어치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돈 있고 예금, 주식, 건물, 토지, 차량, 시계,
또 휴대폰, 가방, 노트북, 거시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항목을 쓰면 한 수십 개는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시계 뭐 이런 거. 뭐 있겠죠. 옷도 있죠. 안경 있죠. 안경이 2천만 원짜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시계 어디 갔지? 시계 이 1,000만 원짜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적으면 수십 개의 항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우리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이다 그럽니다. 계정. 이 계정이라는 게 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어떤 기록 계산을 위해서 설정하는 단위다. 그래서 계정. 영어로는 어카운트 AC, 어카운트에 ing 붙이면 어카운팅, 그죠? AC, 그 앞으로 계정 그러면 AC.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게 알파벳 무슨 자죠 이게? T자죠, 그죠? 이상한 거 안 물어봐요. 당연한 걸 물어봐요. 알파벳 T자죠. 이거 앞으로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걸 T계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T계정. 그렇죠. T계정.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중간중간 T계정 그리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잽싸게 여백에다가 T계정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럼 T계정을 딱 그리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회계하는 사람들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또 차변이고 대변이야? 따지지 마세요.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앞으로 회계하는 사람들은 차변이 어쩌고 대변이 어쩌고 합니다.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자, 이렇게 다시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재산 목록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 목록을 뭐 현금 뭐 할 때 그 목록을 회계에서는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현금 계정, 보통예금 계정, 당좌예금 계정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진 재무 상태, 즉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를 쓸 때 이런 거 현금 얼마 있다, 보통예금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게 회계하는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회계하는 사람들은 요 계정 과목 일종의 표준어, 일종의 표준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익혀야 돼요. 그 우리 전산 시험이죠. 우리는 전산회계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요런 이름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이름들을 모르면 입력 자체가 안 되죠.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열심히 외웁시다. 자, 현금이 현금이죠. 내가 가진 돈, 동전이나 지폐.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지나면 통화 대용증권도 배우는데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현금.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부터 우리는 현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산 그래야지. 현금이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자산만 쫙 해놨죠 지금. 자산만 해놨는데 오늘부터 어쨌든 현금이 뭐냐 그러면 현금이요. 그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다시 우리끼리는 현금이 뭐냐 그러면 자산이요 이래야죠. 만약에 전혀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 현금이 뭐냐 그러면 현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그래.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우리끼리는 이제 현금이 뭐다? 자산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자, 보통예금. 수시로 입출금. 여러분도 은행에 보통예금 통장 한두 개는 있잖아요. 그냥 보통예금은 하는 목적이 보통예금에 돈 넣어놨다가 이자 많이 받아야지. 이게 아니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 넣었다가 찾아 쓰고 넣었다가 찾아 쓰고 현금을 들고 다니긴 힘드니까 여러분 집에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없죠. 은행에다 맡기는 거지. 은행에다 맡기고 필요할 때 찾아 쓰고 그게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보통예금 뭐냐 그러면 보통예금이지? 이게 아니고 그러지 맙시다. 그게 아니고 뭐? 그렇죠. 자산이다. 뭐 현금 자산, 보통예금 자산. 그렇죠. 이게 딱 나와야 돼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 그다음 당좌예금. 이게 중요하네. 자, 여기서 회계를 그동안 한 번도 안 배웠던 사람이 이제 이건 생소할 겁니다. 현금이나 보통예금은 솔직히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당좌예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여기 뭘 써놨어요. 제가 기업의 대금 결제 수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회사라고 그랬죠. 회사는 우리 개인 여러분도 돈을 매일같이 돈을 쓰는 경우가 많겠지만 회사는 돈을 더 많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겠죠. 액수도 크겠죠. 우리 개인적으로야 뭐 매일 돈 생겨요?
어이 좋겠다. 매일 돈 생기면 얼마나 좋아. 근데 대부분은 매일 돈 생기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면 한 달에 한 번 돈 생기죠. 근데 쓰는 건 매일 쓰죠. 그리고 하루에 쓰는 돈이 뭐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이 대부분이죠. 하루에 돈 100만 원씩 써요?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요, 좀. 하루에 돈 100만 원씩 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냥,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몇백만 원 벌고,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씩 쓰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수단이 현찰이거나 카드거나 둘 중에 하나죠, 거의. 물론 계좌이체도 있나? 몰라요, 어쨌든. 근데 기업도 똑같아요. 대금 결제. 돈을 주고받아요. 돈을 주고받는데 만약에 줄 일이 있다. 돈을 줄 일이 있는데 돈 줘야 될 때 뭐뭐뭐로 주냐? 당연히 현금 결제, 현금으로 딱 주는 거죠. 자, 근데 현금은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건데 문제는 오늘 제가 줘야 될 게 1억이에요. 여러분한테 1억 원을 드려야 돼. 그럼 현금 1억 원어치 들고 다녀. 현금 1억 원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현찰로? 10,000원짜리면 그 한 묶음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게 100개가 돼야지 1억이에요. 5만 원짜리면 20다발. 20다발이면 한 이만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요즘은? 카드가 있죠? 뭐 카드도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외상. 외상. 회계에서는 외상이 엄청 중요하죠. 회계에서는 외상이 엄청 중요한데 외상도 설명할 일이 없잖아요. 나중에. 얘는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 받고 돈은 이따가 줄게. 아니면 3일 안에 줄게. 이번 주말까지 줄게. 이번 달 안에 줄게. 3개월 안에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주기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외상이잖아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자, 이제 문제는 수표와 어음. 자, 이제 회계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필수 용어가 되는 것이고, 회계 안 배운 사람은 사실 이거 필요 없죠. 현금, 카드 이런 것만 알아도 충분하죠. 자, 문제는 이거 두 개입니다. 우리끼리는 이제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저로 설명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수표란 이런 것이야, 어음이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 다시 아까 현금으로 1억. 현금으로 1억은 현찰로 진짜 이만큼 한 다발이 100만 원이니까 이게 100다발이면 이렇게 진짜 이만큼. 영화나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007 가방. 007 가방에 뭐 큰 거 아니면 그냥 007 가방에 10,000원짜리 쫙 깔면 그게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다발. 10,000원짜리로 지금 100다발이 들어가요. 그 예전에 영화나 이런 거에서 가방에 딱 돈 넣어서 뇌물로 주고 하면 그 1억인 거예요. 1억. 근데 지금은 이제 5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5만 원짜리면 1억이 20다발이 됐지. 아까 20다발만 해도 들기 힘들걸요, 그냥? 들어봤어야 알지. 어쨌든 이만큼, 그죠? 그러니까 1억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5억 드려야 돼요. 5억을 현금, 카드 이런 거 빼고요. 그거 빼고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5억을 드려야 돼. 그러면 계좌이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건 그거고. 그럼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실생활에서 지금도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럼 5억, 1억, 10억 이런 거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금 주긴 줘야 돼. 근데 현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어. 그럴 때 바로 수표 또는 어음. 그러니까 수표나 어음이라는 용지, 종이, 용지에다가 아까 1억 원, 5억 원, 1억 원. 근데 한글로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1억 원, 9자리. 억은 9자리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콤마 하나, 둘 이렇게 찍어서 9자리가 억, 1억.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한눈에 딱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콤마를 찍으세요. 우리 회계 배운 사람들이 앞으로 저랑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제가 손가락을 그러면 안 되지 참. 감옥 가긴 싫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콤마를 찍어가면 이거 얼마야 도대체? 일일이 쉬라고요? 이거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썼어도 오늘부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습관도 못 고치면 이쪽 분야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 자리마다 콤마를 이게 찍기 힘들어. 이렇게 써야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썼으면 딱 봐도 10억이구나 이렇게 됐던 건데 아까처럼 콤마 없이 써놓으면 이게 얼마야?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천억. 천억이 왜 나와? 천만, 억, 10억, 10억이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서 쓰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회계 쪽에 일하려고 하면 진짜 기본의 기본입니다. 이런 건 고치셔야 돼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 알면서 뭔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어휴 그냥 주부에 그저 주먹을 부르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1억 원 다시 종이 한 장에 1억 원, 5억 원, 10억 원 딱 써서 딱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지금 당장 은행 가서 필요하면 찾아가시오. 내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으니 이 수표 가지고 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아가시든 아니면 여러분 계좌이체에 시키든 복권 당첨금 아세요? 복권 1등 맞았어. 너무 싼데 그럼? 10억 원. 아, 공 하나 더 붙여 그럼. 끼워 넣었어. 10억 원. 그래도 싼데? 그럼 40억 원. 괜찮죠? 그 정도면 예. 복권 당첨금 어떻게 하죠? 맞아봤어야 알지. 치면 나오죠. 그냥 검색하면 나오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면 수령해라. 이거 나오죠. 근데 복권 당첨금을 받으러 왔어.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통장 하나 만들 걸요 아마. 통장 만들어서 통장에 이체 딱 시켜서 통장 딱 드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뭐 40억, 1억, 2억 짜리 수표를 딱 드릴 테니 은행 가서 현금으로 들고 가시든 아니면 여러분 계좌로 이체시켜 가세요 라고 할 때는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 수표를 당좌 수표. 그 예금이 당좌 예금이에요. 그 앞에 당좌 예금에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다 써놨잖아요. 그거고 그리고 당좌 수표, 당좌 예금. 그러니까 당좌라는 말이 회계 안 배운 사람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필수예요. 현금을 들고 다니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장, 지금이라도 당장 은행 가서 돈 찾아가셔도 됩니다. 물론 상관행상 원래는 다음날 가는 거예요. 다음날 이틀 이내에 가면 돼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즉시 지금 당장 주겠다 이겁니다. 그 전문 용어로 하면 만기일이 없어요. 따로 정해진 날이 없어. 아무 때나 딱 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음도 종이 한 장에 1억 원, 10억 원, 40억 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 종이 한 장으로 거액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얘는 즉시인데 얘는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즉 지금 당장 주겠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이 5월 1일인데 예를 들어서 8월 31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날짜를 콕 집어서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음입니다. 똑같은 종이 한 장에 거액을 취급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데 차이점은 전문 용어라면 얘는 만기일이었고 얘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음 아시겠죠? 앞으로 회계 공부할 때는 수표와 어음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매 시간 나옵니다. 실제 시험도 매 시험 나옵니다. 뭐가? 수표나 어음. 같이 나올 때도 많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잡어잡수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안 나오면 이상한 문제예요. 모든 우리 시험에 수표나 어음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수표를 발행하여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머릿속에는 당좌 예금이 떠올라야 되고 어음 그러면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주기로 약속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시 앞으로 옵니다. 당좌 예금, 수표를 발행하려고 하는 예금이다. 이해됐죠 이제? 그럼 오늘부터 이제 이해는 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끼리는 당좌 예금이 뭐다? 자산이다. 수표 발행. 이제 그건 이제 의미 이해했으면 끝난 얘기예요. 이제 우리끼리는 끝난 얘기고 우리끼리는 이제 자산이냐 부채냐 아직 부채는 안 했어요. 자산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기 있던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아직 안 배운 현금성 자산까지 모두 통합해서 재무상태표라고 있는데 재무상태표란 보고서가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거기에 보고하는 계정 과목. 그 재무상태표에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평상시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하시면 됩니다. 수표와 어음 이제 용어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정 과목, 자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넘어가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회계에서 단기, 장기 기준이 1년이었잖아요. 1년 이내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시장성 있는 주식. 혹시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팔은 적 있으십니까? 주식 거래를 해보신 분? 주식.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주식을 샀다, 주식을 팔았다 말하면 되는데 장부에 보고할 때, 장부에 기록할 때 뭐라고 쓰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10억 원어치 구입했다. 단기 매매 증권 이번에 5억 원어치 팔았다. 이런 식으로 장부에 적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이것도 내 재산이죠. 자산입니다. 상품, 판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상품. 상품.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쓰잖아요. 회계 안 배워도 상품이 어쩌고 2월 상품 어쩌고 상품 많이 할걸요. 상품을 팔았다 이런 거. 어쨌든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상품. 옷 가게에서 옷, 신발 가게에서 신발,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 그런 것들이 상품입니다. 중요한 건 상품이라는 물건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일반적인 그래 전자제품 매장이에요. 전자제품 매장인데 내 에어컨, TV 뭐 있지? 냉장고 또 뭐 있지? 김치냉장고 거기 또 뭐 없어요? 밥, 전기밥솥 몰라. 어쨌든 이런 것들은 상품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가 있어. 그럼 그거는 이 뒤에 나온 차량 운반구라고 따로 얘기해요. 다시 근데 제가 자동차 판매 매장이야. 그럼 그 자동차는 그렇죠. 그게 바로 상품인 거죠. 그게 바로 상품.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팔려고 했으면 그게 바로 상품.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가 제조한 거예요. 상품은 매입한 거. 제품은 자기가 만든 거. 2급에서는 안 나옵니다. 소모품, 사무용, 문구류, 볼펜, 노트, 복사용지, 칼, 지우개 이런 것들이 소모품.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인 토지, 건물, 그죠? 기계장치, 기계, 그리고 차량, 그리고 비품, 사무용. 근데 전부 다 지금 앞에 영업용, 사용할 목적 이런 말이 써 있죠.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땅을 샀다, 건물을 샀다, 창고 건물, 아니면 사무실 건물, 이런 거, 아니면 매장으로 쓸 건물, 건물, 그리고 기계, 그리고 차량, 승용차, 트럭, 이런 것들 차량, 운반구, 그리고 가구, 컴퓨터, 책상, 의자, 복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품, 전부 다 팔면 돈 생기는 자산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건물이 뭐냐? 자산. 토지 뭐냐? 자산. 기계, 자산. 차량, 자산.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냥. 근데 건물 뭐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건물 뭐다? 자산. 이렇게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근데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게 우리가 항상 쓰는 것들이고요. 여기 안 써 있지만 여러분 집집마다 한 2개씩은 있는 항공기, 그리고 선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때 되면 합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대여금. 여기서 대여라는 말은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게 대여죠. 빌려주는 게 대여인데 여기는 단기고 여기는 장기네. 우리 회계에서 단기와 장기 기준은 1년이었죠. 1년 이내가 단기, 1년 이상, 1년 초과는 장기. 돈 빌려줬는데 1년 안에 받기로 했으면 단기 대여금. 3년 내에 갚아라. 그럼 3년 내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장기잖아요. 장기 대여금. 어쨌든 중요한 건 받을 거죠. 빌려준 거니까 받을 거잖아요. 받을 거니까 채권. 회사의 자산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돈이나 물건. 그리고 또 하나 뭐랬어요? 채권. 받을 거랬잖아요. 받을 겁니다. 자산입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은 파는 거죠. 뭐를? 상품을.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근데요, 잠깐 넘어가 볼게요. 미수금 보이세요? 상품 이외.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미수금이에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근데 상품이 아닌 비품이나 건물이나 차량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미수금.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규제에다가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차이를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받으러움. 상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어음 받았다. 어음을 받았다. 받으러움. 받으러움. 받을 거니까 자산. 받을 거니까 자산.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다시 또 나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상품 매출과 관련된 채권이다. 그래서 매출채권. 전부 다 여기 있는 건 자산이죠. 대여금도 자산. 장기든 단기든 대여금은 빌려준 거니까 받을 권리다. 받을 건 자산.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공통점은 전부 다 상품을 매출한 겁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어음 받고 팔았다. 받으러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수금. 다시 얘기하죠. 미수금 되게 중요해요. 상품이 아닌 거.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외상으로 했다. 또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어음으로 받은 것도 받으러움이 아니라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일 때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쓰는데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을 씁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나중에 받을 돈이잖아요. 또는 미수, 아직 못 받은 거죠. 중요합니다. 저거를 틀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걸 왜 틀릴까? 그러니까요.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거고. 선급금. 선자는 착할 선이 아니라 먼저 선. 먼저 지급한 돈입니다. 상품 등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중의 일부. 대금 중 일부. 이게 바로 계약금이죠. 계약금 들어보셨죠? 계약금을 미리 줬을 때. 계약금이라는 말 자체가 물건을 받은 다음에 주는 게 아니죠. 계약금이라는 자체가 미리 주는 거잖아요. 먼저 준 거잖아요. 선급, 미리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자산입니다. 왜? 뭔가를 사기 전에 돈을 미리 줬잖아요. 돈을 미리 줬으니까 뭔가를 받아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정 물건을 사기 전에 그게 1,000만 원짜리인데 그거 딴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100만 원 미리 줄게.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을 거니까 자산이에요. 지금 다 자산만 나왔죠? 받을 건 자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외상매출금 자산, 받으러움 자산, 선급금 자산, 미수금 자산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부채는요, 앞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인데 이 자산, 부채, 자본을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했다고요. 기업의 재무 상태. 그 중에 자산은 회사가 가진 돈이나 물건, 그리고 받을 돈. 부채는 기업이 앞으로 타인에게 지급할 채무, 의무, 빚입니다. 빚. 빚이 아니고 빚. 빚이 아니고 빚. 빚쟁이. 찔려라. 에이. 갚아야 될 채무. 자, 차입금. 단기든 장기든 차입, 돈 빌린 거. 단기는 1년 이내, 장기는 1년 초과. 빌린 돈. 빌렸으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빌렸으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될 채무, 부채입니다. 차입금, 부채. 대여금, 자산. 차입금, 부채. 공짜기 딱딱 그냥. 대여금, 자산. 차입금, 부채. 딱 나와야 돼요.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매입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 줬다.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했다. 그럼 지급어음. 갚아야 될 부채.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 상품 매입과 관련된 채무. 그 다음 중요한 거. 상품이 아닌 상품 이외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했거나 어음을 발행했을 때. 어음. 중요한 건 여기는 상품을이고 여기는 상품이 아닌 거죠. 이거 많이 틀립니다. 아까 앞에서 자산일 때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상품일 때는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 상품일 때는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 미지급, 나중에 지급할 돈이죠. 나중에 갚을 돈이죠. 미지급.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걸 외워야 된다고 부담을 가지니까 어려운가? 어쨌든 이거 어렵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 미지급, 나중에 줄 돈. 근데 우리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상품을 샀을 때는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이라고 하지만 상품이 아닌 건물, 비품, 기계,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미수금이나 이제 미지급금. 자산일 때는 미수금, 부채일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한다라고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외상매출금과 미지급금의 차이, 지급어음과 미지급금의 차이. 앞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받으러 음과 미수금. 상품일 때는 결국은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자산부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선수금, 미리 받았다. 먼저 선자, 먼저 받은 돈, 미리 받은 돈. 상품 매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중에 일부. 이게 계약금이죠. 이게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죠. 계약금을 받았으면 뭔가를 줘야 될 의무가 생겼죠. 뭔가를 줘야 되니까, 줘야 될 거니까 갚아야 될 거, 갚아야 될 건 부채잖아요. 지금 다 부채죠. 여기가 지금 부채만 하고 있죠. 자산부채 따로 구분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부터 여기 부채까지, 자산부터 부채까지는 엄청 중요한 기초 용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거 알파벳이죠. 알파벳하고 똑같은 게 이겁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 이건 자산, 부채, 자산, 자산, 자산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뒤에 문제가, 예제 문제가 되게 많이 써 있죠. 자산, 부채 구분하는 거, 뜻을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종이가 남아서 넣은 게 아니에요. 연습하세요. 답안 확인하시고 혹시 제가 못 본 오타라든가 답이 틀린 게 있으면 신고하세요. 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자산, 부채는 끝났어. 자, 이제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본. 근데 자본은 따로 뜻이 없고요.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또는 순재산 또는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이라고 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 순자산, 순재산, 자본 등식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음 중 자본 등식이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닥 이건 진짜 별거 아니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자산 부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산이나 부채에 속하는 건 아까 한 10개 아니고 자산이 10개 됐고 부채는 한 5개 정도? 5개, 6개 됐었죠? 그리고 자본은 딸락 하나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의 출자금. 출자 아세요? 만약에 제가 포장마차 하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길거리에다가 요즘 뭐죠? 포장마차가 아니라 차에다 놓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푸드트럭? 푸드트럭 말고 또 뭐 있죠? 몰라 그런 거. 이제 푸드트럭 하나 하려고 그래. 근데 푸드트럭만 하더라도 트럭이잖아요. 차를 사야 되잖아. 비싸겠는데? 근데 포장마차. 길거리에 포장마차 뭐라고 하죠? 포장마차. 그건 리어카로 끌고 다니면서 이건 차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도 리어커에다가 조리시설 갖추고 거기에다가 그래도 이왕 좀 보기 좋게 이쁘게 좀 이렇게 꾸미려면은 몇백만 원 있어야 되죠. 출자금 장사 미천. 무슨 사업을 하든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를 출자해야 된다 들어봤잖아요. 그 출자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기업의 출자금. 나중에 주식회사는 주식인데 이거는 뭐 지금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출자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본, 자본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결국은 앞에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 앞에서 쭉 정리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얼른 외우세요. 이제 여기 있는 건 외워야 돼요. 자, 이건 이해만 해서는 안 돼요. 이해 안 될 건 없지. 당연히 이해는 됐죠. 이제 문제는 외워야 돼요. 현금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 현금부터 시작해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상품 그리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상품 관련된 채권인데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거. 그 다음 계약금 준 거. 그 다음 부채. 부채는 여기 차입금. 빌린 거. 그리고 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상품 관련된 채무.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거.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안 보고도 뜻을 보고도 계정 과목 알 수 있어야 되고 계정 과목 보면은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대여금 그러면 자산, 차입금, 부채, 미수금, 자산, 선수금, 부채, 미지급금 아까 했나요? 부채, 받으러움, 자산. 이게 오래 생각하면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산, 부채, 자본을 즉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일정 시점 몇 월 며칠 현재 몇 월 며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냐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작성하는 보고서.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파이낸셜 포지션 그래서 FP. 근데 옛날에는 대차대조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BS 지금도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가면은 여러분이 또 오래된 윗분들이나 또 오래된 분들, 연식이 된 분들은 아직도 대차대조표,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차대조표 좀 출력을 해봐라, 대차대조표 열어봐라, BS 열어봐라, BS 출력해봐라, BS 작성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눈치껏 재무상태표구나 알아두세요. 대차대조표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 다만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더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T계정 기억납니까? T계정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죠. 자, 이건 절대불변의 진리.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은 이제 기본 회계원리가 있는 나라는 무조건 자산은 차변에 적어라,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적어라 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왜 없습니다. 자산은 차변이다, 부채는 대변이다. 외우세요.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그림으로 설명이 되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중요한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또는 자산합계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똑같아지네요. 요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요거를 재무상태표 등식. 그림으로 설명되죠. 이것도 외우세요. 자산 어느 변? 차변. 부채 어느 변? 대변. 외우세요.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외우세요. 그럼 이렇게도 해야 돼. 현금 어느 변에 적을까요? 차변 그래야지. 받으러옴 차변. 왜? 자산이니까. 지급어음은 대변. 왜? 부채니까. 차입금 대변. 왜? 부채니까. 거기까지 돼야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미수금 그러면 차변, 자산이니까. 보통예금 차변, 자산이니까. 자본금, 자본, 대변.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정말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뜻,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이건 왜 없어요? 그냥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그리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받으러옴, 외상매출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차변에 나오는지 대변에 나오는지까지 익혀야 됩니다. 여기까지 사실 외울 게 많죠. 5분 같은데 벌써 한 40분 된 것 같죠. 5분 같죠, 그죠? 너무 재밌죠, 그죠? 이런 걸 외워주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일단은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알파벳은 쓸 수 있어야, 읽고 쓸 수 있어야 뭐 단어를 하든 뭐를 하든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솔직히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셨지만 중요한 거 빨리 이거 입에서 딱딱 붙어서 나와야 돼요. 뭐 물어보면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산, 부채, 받으러옴, 지급어음, 미수금 막 이렇게 막 나와야 돼요.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만 조금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재무상태, 그리고 재무상태표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시고 또 오랫동안 너무 정리하면 안 돼요. 2달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걸 다시 한 30분, 1시간 정도 정리한 다음에 자 이제 다음 게 뭐가 기다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